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단원 FM은 한양대의 사회봉사단과 함께 만드는 한양인 라디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난 1학기와 계절학기에 이어서 또 2학기에도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학생들 중 한 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만나볼까요? 네,
히사이시 조 마녀 배달부 키키의 OST였던 곡인데요. 예, 그 저희 출연하시는 분이 추천해 주셔서 저도 라디오에서는 처음 트는 곡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마을. 네, 뭐 가끔 제가 이제 영화 보려고 고를 때 애니메이션 중에 이렇게 앞에 스쳐 지나가던 건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네, 우선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2학번 임세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딕션이 좋습니다. 네, 그 저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한테 하는 흔한 질문입니다. 네. 예, 자원봉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양대 특징상 네. 1학점을 의무로 하셔야 졸업이 가능하신데 지금 몇 학년이시죠? 저는 2학년입니다. 아직 멀었네요, 졸업은. 졸업의 압박은 아니네요. 예, 저희가 졸업의 압박으로 저희한테 오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네. 아마 끝까지 봉사를 미루시다가, 네, 저희를 선택한 4학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이제, 뭐, 여러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네. 사이트에서 저희를 보시고, 왜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봉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라디오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라디오를 듣는 걸 좀 좋아하세요. 오호, 그래서 네. 라디오 한번 만들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만드시는 프로그램을 아직은 이제 주파수로는 못 듣지만 또 집이 어디시죠? 제 소문에 의하면 평택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화성시의 동탄이라고. 아, 그래요? 네. 어머니는 동탄에서 그 화성 FM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쪽으로 출연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화성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주파수가. 하지만 우리에겐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예,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요. 예, 우리 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어떤가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많은 분들이 라디오는 아날로그적이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시대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한양대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너무 반갑죠. 지금 20대에게 라디오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지 뭐 그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라든지 정말 옛날 구리짝의 그 영화 음악도 듣고 막 이랬어서 라디오가 사실은 수험생 기간 내내 좀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유일한 매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대에게 라디오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 듣는 걸 좀 좋아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의외다. 라디오가 주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시각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로 들으면서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라디오를 좀 듣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혹시 기억나는 프로그램은 있나요? 제가 자주 들었던 프로그램은 그 KBS에서 볼륨을 높여요라는 걸 되게 자주 들었어요. 네. DJ가 한 3번 정도 바뀔 정도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볼륨을 높여 듣는 사람이 있었군요. 네. 네, 뭐 저희는 이제 지역 라디오 방송이라 뭐 전국 단위 팬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또 해외에서 팬이 생길 수도 있는 그 유튜브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시다 보면 또 모릅니다. 어디서 듣고 있을지. 적어도 제가 확신드릴 수 있는 건 2주에 안 사는 일본에서 듣고 있는 분도 있고 캐나다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도 듣는 분이 있다는 예,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 저와 아는 지인들이지만 네, 생각외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라디오를 일단 선택하셨다는 게 너무 놀랐고, 사실 또 전공이 문화 콘텐츠니까 지금 문화 콘텐츠라고 하면 그 콘텐츠 안에서 이 유튜브가 갖고 있는 정말 그 파급력이라든지 또 지금 모든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가 되고 싶은 세상에서는 사실 유튜브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일임에 분명하지만 라디오가 이게 유튜브와 접목되는 것도 참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 요즘 유튜브에 대한 생각도 알고 싶네요. 유튜브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는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와중에도 이제 요즘에 유튜브가 좀 쇼츠의 영향으로 광고 네. 수익이 좀 줄으면서 요즘 네. 많이 좀 시장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네. 얘기도 듣고 있기도 해서 네.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해야 할까요? 역시 문화 콘텐츠는 2학년인데도 벌써 그렇게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군요. 네, 그 유튜브의 수익성까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유튜브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아까 다양한 목소리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그리고 저희 공동체 라디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양성이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개방성이 또 한편으로는 단점일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유튜브의 단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런 방송처럼 심의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의 자유가 무한히 허락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또 선정적이거나 그렇죠?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봐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 여전히 유튜브 안에서도 성차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참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한양대 학생들이 존재하는 걸 안산 시민이 모를 리가 없는데 한양대 학생들은 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죠. 네. 안산이요? 네. 학교 밖을 나와 혹시 돌아다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본가 저는 본가가 가까이 있는 경우여서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거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집에 가다 보니까 이제 안산에서 거의 이제 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뭐 움직인다면 이제 고잔역이나 중앙동 쪽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핫플레이스로 꼽자면 안산에 핫플레이스는 어딜까요? 저는 중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 문화광장에도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서운할 일이지만 사실 저도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2000년도에 이사 와서 제가 뭐 안산을 특별히 핫플레이스로 여길 만한 공간은 없지만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그 시간은 이제 안산에 2000년도에 왔으니까 거의 한 20년 넘었잖아요. 아이들이 성인이 됐는데 초등학교 때 보니까 시험만 끝나면 초등학생들이 중앙동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가서 그랬더니 뭐 방방 타고 뭐 거기서 이렇게 논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도 중앙동, 뭐 고등학교 때도 중앙동 좀 가는 것 같더니 요즘은 거의 이제 문화광장에 있는 카페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주로 만나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PC방도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임시현 학생에게는 여전히 그 중앙역이 핵심인가요? 아무래도 안산 안에서는 그리고 저희 학교 앞에 이제 뭐 다이소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약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러 가려면 이제 중앙역을 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쇼핑 타운이 거기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이제 그 안산에 대한 이미지랄까? 한양대생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랬을 때 안산은 어떤가요? 본인에게 느낌적으로? 일단 뭐 안산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무성하긴 했거든요. 이제 뭐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안산에서는 뭐 이게 일상 이런 식으로 약간 다양한 사건 사고의 중심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안산을 오고 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만 전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숲이나 이런 것들 좀 가까이 있고 좀 조용하다 보니까 저는 또 그런 게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이. 그래서 한양대 캠퍼스가 너무 좋죠. 저도 그곳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정말요? 저 원래 서울 소속 박사과정인데 이제 인류학은 그래서 교수님들이 전부 안산에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업을 박사과정, 석사과정들이 다 이제 안산에서 듣거든요. 캠퍼스가 너무 널널하죠. 서울에 비하면. 진짜 서울은 진짜 언덕이고 힘들고 주차비도 많이 나오고 학생이라고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끔 박물관에 뭐 일 있거나 뭐 해서 가면 막
헐헐헐 거리면서 주차비를 내고 오는데 그리고 워낙 왕십리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맞죠. 이제 안산은 뭐랄까 캠퍼스도 평지고 일단 맞아요. 무릎이 안 아픕니다. 그리고 네. 국제문화대학이 정문에서 가까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국제문화대학 같이 쓰시는 네네.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같이 씁니다. 네. 네, 인류학하고 문화콘텐츠학과는 네. 그 밀접하죠. 네, 그렇죠. 뿌리가 또 한 뿌리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양대가 그 아주 쌀 때 사서 소문에 의하면 뭐 평당 100원일 때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걸 떠나서 캠퍼스가 평지고 넓고 주차 뭐 우리가 걱정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바닷가에서 가까웠는데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사리포구 같은 게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뭐 전설이 있어요. 바닷가 나가서 뭐 막걸리 마시면서 회 먹고 그러면서 풍악을 울렸다는 전설이 있어요. 정말요? 네. 처음 들어요. 너무 갯벌이 가까워서. 근데 지금 이제 신도시라고 보이는 고잔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 갯벌 막아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화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만 그 옛 시절 다니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낭만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캠퍼스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 처음에 제가 한양대 가서 놀랬던 건 주변에 뭐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공마하라는 곳인가 막 이랬는데 지금 그나마 많이 생겨서 저도 가끔 한양대 근처에서 사람들 만나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하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느낀 것은 일단 싸다. 아 맞아요. 예, 중앙동보다는 싸죠 저희가. 맞아요. 예, 어떠세요? 좀 대학생의 고민은 사실 비싼 커피값과 밥값이 가장 고민스러운데 어떠세요? 좀 주머니 사정이 예. 아무래도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도 좀 학교 앞에 간단한 좀 싼 가격으로 네. 좀 다양하게 먹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안산 시민들도 한양대 근처 많이 갑니다. 요즘 뭐 카페도 많이 생겼지만 레스토랑도 많이 생겼고 네, 일단 고깃집이 정말 대박이죠. 다른 곳에 비해서 양 많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처에 막 삼겹살집 같은 데서 막 회식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와 이렇게 학교 앞이라 진짜 싸구나 막 이런 거 느낄 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젊을 때는 또 많이 먹어야 되는지라 그리고 그 양이 일단 많다는 느낌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학생들 뭐 가면 왜 교내 식당 가면 여학생은 조금 주고 남학생은 많이 퍼주잖아요. 그런 거 느끼세요? 아 그래도 네. 요즘에는 다 정형화돼서 이렇게 딱 정해진. 네, 정해진 양만큼만 주셔서 네. 이제 고등학생처럼 그렇게 막 양 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렇구나. 이런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한양대 구내 식당 많이 이용하시죠? 맛이 사실 없어서 안 가시나요? 저는 잘 안 가는데요. 아 그렇구나. 저는 주로 교수 식당을 교수 식당 맛있어요. 교수님 옆에 붙어서 교수님이 내실 때도 있지만 일단 교수 식당 메뉴는 학생 식당보다 좀 맞아요. 고급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 교수 식당 오는 거 싫어하시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교수인지 뭐 알게 뭐야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학생들은 좀 눈치 보이시죠? 네, 아무래도. 네. 아 그러니까 바깥고 차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학생 식당이 또 맛있어야 이게 또 저렴하게 이렇게 식사를 또 해결해야 용돈도 좀 세이브하고 그럴 텐데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와 좀 안산 간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느끼세요? 아니면 조금 한양대는 한양대만으로 따로 놀고 안산은 좀 우리랑 별로 그렇게 내가 안산 소속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뭐 이러세요? 어떠세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뭔가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뭐 다양하게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 다니면서 제가 경험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안산에서의 큰 소속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해야 할까? 네. 그건 좀 그런 걸 자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 들으시게. 네, 저희가 이제
단원 FM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지역 방송으로서의 고민 중에 하나가 청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안산의 어떤 많은 활동 분야에서 활발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할까, 이런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양대가 안산에 있다는 건 또 하나의 자랑이고 또 자부심이기도 하잖아요. 한양대가 갖고 있는 위상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뭔가 한양대 학생과 제가 느끼기에, 저도 이제 거기서 박사과정을 했으니까 한양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안산이라는 공간을 학교 근처만 체험하고 가는 건 아닐까.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니까 셔틀버스 타고 서울로 가기 바빠가지고 안산을 잘 이용 안 하고, 또 안산의 한양대 안에서 그 접근성이 이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버스나 뭐 이런 그런 맞아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안산 시내로 들어오는데 조금 이렇게 한양대가 마치 외곽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도 느끼는데 안산이 진짜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뭔가 이동을 하려고 해도 진짜 뭐 지도상으로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 거리인데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뭐 1시간씩 걸린다든지, 같은 안산 안에서도 뭔가 이동이 굉장히 불편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쉽게 네. 이제 안산 중심가로 나오기가 이제 쉽지 않다, 이런 접근성이 얘기는, 조금 떨어지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다른 프로에 학생회장님 나왔었는데 그 얘기 또 지적하시고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시장님뿐만 아니라 안산이 교통이 독점 체제예요. 한 회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연역에 사장님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 안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고, 지금 이제 뭐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뭐 다들 취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세윤 학생에게는 나의 인생의 관심사는 이거다라는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네. 약간 이제 저도 입학을 한 지 조금 되긴 했지만 네. 이제 갓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느끼는 시점이라 네. 현재까지 해왔던 고민들과 이제 네.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규격화된 거에 맞춰서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 가고. 네. 근데 이제 대학에 왔으니까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는데 네. 뭘 해야 더 좋을까? 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성장이라는 부분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는 걸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렇죠. 그런 눈에 보이는 성장도 있지만 음. 뭔가 요즘에 제가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뭔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에 약간 내적인 게 부족하면은 그게 뭔가 외적인 걸 열심히 해도 그게 나의 성장을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성장이지, 그렇게 뭐 토익 점수 또 뭐 봉사활동 경력 물론 중요하지만 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점수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는 어떤 자격증을 가졌냐, 또는 뭐 어느 만큼 뭐 학점을 땄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겠지만, 내 전공 분야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을 내가 이후에 내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연결시키면서도 그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역시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찾아내는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역시 꼰대 같은 소리지만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저는 그 나이 때 방학 모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방황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저것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는 건 또 내가 성장하는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꼰대 같은 소리지만 저는 20대에게는 20대가 뭘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고, 목표를 찾아서 헤매는 과정에서 방황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괴로움도 겪고 뭐 하는 거지, 뭐 내 손에
이렇게 목표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 나이 지나 보니까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대신에 20대를 그냥 보내면 또 그 치열한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무엇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험 공부만 매달리고 또 막 나 취업해야 돼. 그러니까 막 영어 점수, 토익 점수 이렇게 받아야 돼라고만 하면서 앞으로 가다 보면 정작 놓치고 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성찰만큼 나를 성장시키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네. 지금부터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한다는 거는 아마 되게 나중에 나중에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꼰대 같은 소리를 이만 접고 우리가 또 음악을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추천하셨네요. 나상현 씨 밴드의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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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와서 우리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널 깊어진 마음에 빠져버린 기분 속에서 넌 너무 어려워 흔해 빠진 말로 널 품을 순 없어 그 여름밤에 우린 많이 울고 웃고 긴 시간 속을 지나쳐왔지만 아직도 남아있어 그때의 너와 내가 가득히 들어차 나의 머릿속에는 I got love, love, love 빠져들어가 이 시간에 점점 더 커져가는 이 기억 속에 한 번, 두 번 쌓여가는 이 마음 전부 다 사랑일 뿐이야 어쩌면 난 홀로 기다리고 있을까 널 함께한 날들에 갇혀버린 기분 속에서 난 너무 어려워 나의 생각들로 널 품을 순 없어 언제부턴가 우린 서로를 놓치고 긴 어둠 속을 지나쳐왔지만 아직도 남아있어 널 그리는 이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나의 머릿속에는 I got love, love, love 빠져들어가 이 시간에 점점 더 커져가는 이 기억 속에 한 번, 두 번 쌓여가는 이 마음 전부 다 사랑일 뿐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된 건지 널 생각하는 밤이 늘어만 가는데 난 왜 늘 똑같은 말만 하루 종일 되뇌이는데 I got love, love, love 빠져들어가 이 시간에 점점 더 커져가는 이 기억 속에 한 번, 두 번 쌓여가는 이 마음 전부 다 사랑일 뿐이야 수많은 이야기 만들어가 보자 우린 oh yeah 사소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우린 그 자리에서 한 번 쌓여가는 이 마음 전부 다 사랑일 뿐이야 네, 나상현 씨 밴드의 Love Love Love를 듣고 왔는데 아우 이분들 아주 전 처음 들었거든요. 네. 네, 3인조 밴드네요. 네, 나상현 씨 중심으로 네. 다른 두 분이 계신데 뮤직비디오가 저만 봤어요.
너무 재밌네요. 아, 정말요? 네. 그 이왕 나온 김에 네. 그 20대의 사랑은 뭘까요? 어때요? 경험해 보셨나요? 아, 사랑이요. 아직 아. 설마? 아직은 사랑을 논하기 조금 네.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저희 때는 정말 그 옛날에도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어떻게 요즘도 다들 미팅하고 하시나요? 아, 있죠. 과팅. 과팅도 하나요? 네. 과대과? 네. 진짜 신입생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팅. 1학년 때. 너무 궁금하니까. 네. 없었어요? 아. 좋다고 막 음. 쫓아오는 사람 없어요? 그러게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라디오에서 사생활을 공개하는 건 좀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뭐 하여튼 그 저희 때는 대학생 되면 하고 싶은 일이가 아무래도 미팅이죠. 그래서 궁금하죠. 예,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 친구들은 심지어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아. 기숙사끼리 또 아. 참 여기는 좀 안타깝게도 대학들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힘드실 텐데 하여튼 네, S대와 K대가 가까이 있었던 관계로 기숙사 번호로 전화가 와서 무작위로 어머. 예, 그런 거 하고 막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여튼 옛날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잘못하면 쫓아와도 스토킹으로 몰릴 수도 있고 예전에는 참 그런 개념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여학생을 무작정 찾아와서 축제에 갑시다 막 이런 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대라 가지고 엄청 막 이렇게 대시를 정문 앞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막 받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어쨌든 연애 금지가 본의 아니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옛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이야 뭐 중학생도 손잡고 키스하는 것도 뭐 일도 아니라고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키스 사건도 있고 막 그랬는데 중학생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 근데 의외로 또 모쏠들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에만 매달려 있는 또 저희 아들도 모쏠 거의 모르죠. 저 모르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거의 뭐 연애라는 걸 잘 못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20대의 가장 큰 고민인 그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 예, 그래서 저희 아들도 나름 취업해서 연봉도 이제 올라가지고 꽤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쏟느라고 모자르다. 데이트 비용 하기에는 더 벌어야 된다. 그래서 더 있다가 여자친구를 뭐 사귀겠다 이러지만 모르죠. 뭐 어느 날 누구에게 뭐 마음이 뺏겨서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현실적인 아들을 둬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저희 아들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경우에 미래를 고민하는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 중에 또 몇몇 청년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성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여성과 데이트하는 게 좀 주저하게 되고 좀 만나는데 두려움이 있다. 미래를 책임지지 못할 건데 내가 연애를 해서 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딸은 또 그 완전 그 반대거든요.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일 뿐이야. 그러면서 돈 없는 남자와는 연애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비용을 막 n분의 1을 하고 여행 갈 때도 뭐 경비를 이렇게 좀 잘 나눠서 내고 뭐 상대가 이만큼 부담했으면 나도 이만큼 부담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네 데이트 비용에 내가 내 돈을 써야 되냐 막 이런 적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 연애와 뭐 이런 데이트에 관련한 비용 문제가 뜨겁잖아요. 청년들 사이에. 그쵸. 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서로 즐거우려고 데이트를 하는 건데 당연히 비용은 n분의 1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물론 그게 이제 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똑같이 뭐 하진 않겠지만 뭐 너가 밥 샀으면 내가 커피를 사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변에서도 거의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데이트 통장이라 그래서 맞아요. 돈을 같이 집어넣어 놓고 그걸로 경비를 쓰는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일어나는 갈등도 있고 뭐 남자친구 좋아하는 것만 많이 하게 돼서 왜 내가 내 돈은 너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냐 뭐 이런 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때로는 남자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자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서 너무 막 그냥 살벌하게 그냥 n분의 1 하는 거는 너무 서로에 대한 애정에 조금 배려라는 걸 좀 더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다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서 뭐 알바 아닌 다음에야 뭐 그렇게 사는데 서로 이렇게 그렇죠.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사실 뭐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 아닌 다음에 돈 쓰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대학생으로서 참 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장학금을 타면 모르겠는데 뭐 장학금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장학금 어떻습니까 한양대?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 좀 장학금이 잘 준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소속이 국문대다 보니까 뭔가 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그런지 장학금을 뭔가 이렇게 대인배처럼 준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로장학생 장학금도 있나요? 네네. 근로장학생도 이제 근로를 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최저시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 성적 장학금이 많지가 않군요. 그렇게 많이 주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맞아요. 등록금이 너무 좀 비싸긴 너무 하니까. 비싸죠. 네. 사실. 그러니까요. 장학금 타오면 좋은데 안 타오더라고요. 쉽지 않죠. 장학금 모두가 받고 싶죠. 그래서 대학 등록금의 반값 운동이 한동안 있었는데 참 아쉬워요. 그죠? 제대로 결실을 못 맺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부모님 부담도 덜어주는 거지만 대학생이 어떤 면에서 이제 물론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또 그 공부한 것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미리 투자한다고 봐도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가 등록금 그렇게 많이 걷어서 뭐 하나 좀 파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저희가 이제 또 청년이 나오면 그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청년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 제가 아직 청년이라는 칭호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학생이라는 칭호가 더 익숙하죠. 네, 아직 뭔가 청소년께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더 사실 크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거는 약간 어떤 사회 뭔가를 책임지고 기여해야 될 것 같은 무게감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만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설렘도 있고 좀 두려움도 있고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뭐 직장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밖에 나가봐야 이제 세상 험한 꼴 다 보면서 경험하게 되겠지만 학교 안이 좀 더 안전한 것 같긴 하죠. 맞아요. 네, 근데 사회에서 청년 얘기 수없이 많이 하면서 뭐 MZ 세계 MZ 세대를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세대 구분론은 별로 그렇게 찬성하는 편이 아닌 게 어떤 특정한 한 범주화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다 뭉뚱그려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같은 세대라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어서 어떠세요? 그런 식의 막 호명, 청년을 향한 그러면서 뭐 하면 힙한 것처럼 얘기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따라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MZ라는 호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네네. 이게 뭐 제가 MZ 세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X 세대라는 세대가 분명히 존재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세대도 어떤 뭔가 상업적인 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MZ 세대도 뭔가 비슷한 이유로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직 사회에서 크게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렇게 MG라는 그 한 틀에 가둬서 부르는 것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너무 MG라는 범주 자체가 너무 크기도 하고 사실 뭐 30대 후반에서 초등학생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게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생과 대학생 2학년생의 간극은 너무 크죠. 아, 네. 그럼요. 네. 아까 언뜻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크다. 역시 MZ도 약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모르면서 그냥 규정하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질문을 거의 이주한산의 대학생만 나오면 하는데 단골 질문 메뉴거든요. 근데 다들 본인들은 싫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진짜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거는 사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이제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성적으로 서열매겨지는 대학에 들어와서 또 대학의 간판을 이제 달았을 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대학보다는 내가 공부를 잘했다는 티가 나지만 또 어느 대학보다는 뭔가 내가 밀렸나 막 이런 억울함이 있고 뭐 저번에 뭐 유튜버 중에 그 외국 사람인데 대학마다 다니면서 영어로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흑인 분이신데 네. 그분이 연대 가서 부르니까 최연대 학생들의 열등감은 서울대 못 간 거더라고요. 우리 이런 세상에 살아도 되나? 세상에 연대만 가도 어딘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 아이들 중에 누구도 연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학력이 주는 위계가 있잖아요. 그쵸. 어때요? 대학생으로서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재수도 하려다가 포기했거든요.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수를 해서 이 대학에 왔거든요. 네, 그 전에 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였어요. 근데 저도 부모님이 직업국을 나오셔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그런 뭔가 제가 느꼈을 때 뭔가 나 공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막상 가보니까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나한테 하는 것들이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반수를 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또 과정에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학 간의 위계질서 이런 것들 좀 큰 것 같아요. 네. 좀 만족스러우세요? 어떻게 좀 그래도 반수하길 잘했다? 네, 만족스러워요. 네. 그래요. 한양대 원래 된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을 텐데,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학을 위계화하는 이 문제가 점수로 이제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위계가 매겨지고 나면 이제 기업에서 투자되는 측면이나 좀 이제 그 교수의 확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좀 차별적으로 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왜 하버드 하겠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교수진들의 어떤 그런 구성이나 교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강의의 내용과 질 따라서 맞아요. 이제 학교의 그런 질도 사실 좌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는 특히 문화 콘텐츠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류학은 사실 취업에 절대 도움되는 과가 아니거든요. 저는 석사도 여성학을 했고 여성학도 도움이 페미니즘은 요즘 배척받는 시대인데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페미니스트인 게. 근데 그런 어떤 학문에는 사실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특히 철학이라는 학문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철학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성학하고 인류학 할 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 두 학문을 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인문학 쪽의 학문들이 너무 이제 취업의 어떤 취업률로 따졌을 때 형편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인류학과를 폐지시키겠다는 뭐 통합시키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어서 저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학문이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양질의 논문이 나오고 그 안에서 좋은 연구자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을 좀 되게 큰 성과라고 보고 그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과학도 사실은 순수 과학보다는 그쵸? 돈 되는 거 네. 공대 쪽에 네. 뭐 AI 기술이라든지 뭐 컨텐츠도 디지털 컨텐츠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좀 문제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좀 2학년하고 할 얘기인가 싶긴 한데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뭐 문화 콘텐츠는 그래도 취업이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국문대 안에서 봤을 때는 문화 네. 콘텐츠 학과가 나름 취업이 잘 된다고 그렇죠. 또 다 전과를 오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복수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그럼에도 저희가 이렇게 막 취업이 엄청 잘 된다 이런 이런 과는 아무래도 공대에 비해서는 음. 아니긴 하죠. 네. 선배님들이 막 얘기하시나요? 힘들다 막 이런 얘기하시나요? 그래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좀 교수님들이랑 학생들 간에 좀 사이가 좀 긴밀한 편이라서 네네네. 이제 뭐 교수님이 하시는 뭐 회사에서 음.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학생 기간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으신 분 선배님들 이제 네. 욕심이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아서 네. 이렇게 조금 좋은 곳에 잘 취업하시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컨텐츠의 시대라서 사실 컨텐츠 학과라는 이름 자체 그래서 되게 한양대에서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방송 콘텐츠 학과, 뭐 영상 콘텐츠, 온갖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또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컨텐츠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쵸. 내용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은 무엇을 담을까의 문제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자기 철학과 또 경험과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많이 책을 많이 읽어야 사실 생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컨텐츠 학과가 그래도 그냥 일반 기술적인 거 하는 거보다는 좀 나름의 폭넓은 학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약간 컨텐츠과를 학문으로 또 보기에는 어떤 한계 지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죠?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영상을 좀 하고 있는데 완전 기술자래요. 왜냐하면 그쵸. 컨텐츠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나온 영상에 특수 효과를 입히는 걸 하는데 그쵸. 그냥 엔지니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저는 그 내용을 기획하는 그런 이제 창의력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뭐 콘텐츠과 안에서도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지. 저희 다른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문화 콘텐츠 학과마다 그 어느 학교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중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다르다고 알고 있긴 한데 네. 저희 학과는 이제 트랙이 크게 4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어서 인문학을 네. 배우고 이제 인문학을 담당하신 교수님이 계시고 네. 또 스토리텔링을 예. 담당하시니까 뭐 영화, 드라마, 뭐 뮤직비디오 등등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예술을 배우는 수업이 또 있고 이제 뭐 게임이나 이쪽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네, 되게 다양하고 거기서 이제 마케팅까지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분야가 이제 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느끼는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와 갈피를 잘 못 잡겠다는 그런 학생들과 선배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네. 과가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골라야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맞습니다. 국문학 같으면 그냥 시를 하든 뭐 소설을 쓰든 에세이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컨텐츠라고 하니까 너무 다양하니까 그 다양성이 주는 정말 선택의 기로가 늘 앞에 놓이게 되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달려가야 될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자면 아까 했던 얘기에서 크게 더 앞으로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에 꿈꾸는 게 있잖아요. 뭐 계획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뭐 일들 뭐 꼭 돈 버는 일 아니어도 뭐 세계 여행을 한번 난 꼭 해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제가 가지는
목표라고 할 만한 것은 그러니까 뭔가 직업적인 건 아닌데 네. 제가 나중에 어떤 제 취향이나 그런 어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담긴 공간을 만들고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물리적 공간인가요? 물리적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이버 계속 공간일지? 뭔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가진 제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네네네. 뭔가 일을 같이 팀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저의 의견만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조율을 해서 결국에 조율된 결과를 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뭔가 처음 내가 원하는 취향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는 뭔가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 프로젝트 하면은 짜증날 때 많잖아요. 빨리 결과물 안 내는 사람, 뭐 소스 서로 나눠서 찾기로 했는데 자료 검색 안 해주는 사람 막 있지 않아요? 숟가락 얹는 것 같은 선배 뭐.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네 있죠. 저는 저희 딸이 엄청 짜증내는 걸 많이 봐가지고 이게 성격이 어떠세요? 저희 딸은 보니까 하다 보면 일을 더 이렇게 자기가 막 맡아서 그리고 리더하면서 약간 끌고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결국 지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최종 프로젝트 PPT 만들 때 뭐 최종안도 결국 자기가 다 하게 되는 막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떠세요? 1학년 때 정말 과 안에서도 많은 대혼란이 있었죠. 근데 처음 팀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제 소위 빌런이라고 하죠. 네.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쏙쏙 이제 걸러지면서 이제는 우리끼리 해야 된다 해서 이제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팀 프로젝트의 장점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혼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결과를 같이 하면 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팀 조를 짤 때. 이제 저희도 교수님께 많이 요구를 합니다. 최대한 원하는 사람과 하게 해달라. 그래야 좋은 결과물 낼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성적 좋은 사람들은 계속 성적 좋고 나쁜 사람들은 계속 나쁠 거 아니에요. 네, 뭐 본인이 열심히 하기에 따라 달려 있죠. 그렇죠. 참 요즘은 그런 과제들이 참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리포터 써서 내면 됐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팀 프로젝트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가서 발표하고 있고 이럴 때 에이씨 막 그럴 때 막 그렇잖아요. 서로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요즘 친구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PPT도 잘 만들고 그죠. 그렇죠. 그래도 저희 과 친구들이 뭔가 욕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뭔가 예.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열심히 한 친구들과 모여 있으면 그럴 일 없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있을 때는 이제 약간의 기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친구들이 가장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가끔 과에 이제 그래서 말해도 집중 안 하고 저희 딸이 한탄하는 얘기죠. 아니 걔는 반응이 없어.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리고 점수 잘 나오면 그것도 화가 나. 왜? 그쵸. 걔는 그냥 숟가락 얹잖아. 그렇다고 망치게 둘 수도 없고. 그쵸. 막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 안에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과제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교수님이 정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이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강의 가보거나 이러면 가끔 고등학교 때의 습관을 못 버리고 자고 있는 친구들을 보거든요. 어때요? 요즘 뭐 문화 콘텐츠학과는 그런 친구들은 없나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다들 깨어 있어요? 잠을 많이 아무래도 오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현업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이론적인 수업을 할 때는 많이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저희는 뭐 파업도 많이 하고 뭐예요? 휴학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거의 뭐 데모의 시절에 대학을 다녀가지고 네, 그래서 뭐 동맹 휴업하면 뭐 다들 그냥 뭐 학교 수업도 안 듣고 거리에 뛰쳐나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이 뭐 그런 운동의 지향성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저의 입장에서 아쉬움은 너무 대학생 때는 원래 저항하고 반항하는 게 맛인데 너무 다들 취업에 목매이느라고 사회 문제에 좀 덜 관심 있는 건 아닐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좀 좋은 사회로 변화하는데 좀 그래도 학생이면 좀 어떤 역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물론 제가 정말 사회에 위해서 많이 공헌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를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기회가 그쵸. 많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뭐 꼭 옛날처럼 거리에 나갈 필요는 없고 우리 라디오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할 말을 하면서 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줘야 또 듣는 사람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되고 어른들은 들어야 되고 젊은이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분명하게 전달해줘야 또 좋은 사회로 가지 않을까. 다들 한때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꼰대들을 물리치고 늘 사회는 진보하고 뭐 누구나 젊은 시절을 겪는 거지만 지금 20대에게 보이는 게 제한적일지라도 많은 목소리 저희 단원 FM 통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연산 오늘 진행의 정혜실이었고요. 초대 손님은 임세윤님이었습니다. 밤마다 기온이 이제 떨어지니까 가을이 왔나 싶습니다. 더운 여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 때문에 또 홍수 때문에 피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여전히 재난의 피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청년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금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윤지영의 시티 서울입니다. 아무치 않은 길은 외롭지 두고 오는 것들은 꼭 생기니 손에 가득 들고 가는 내 짐들도 내가 떠난 이의 마음들이지 한참 떨어지고서야 뒤돌지 그리움을 이길 법은 없으니 끊어지는 팔을 두드렸을 땐 짐을 두고 가야 함을 알았네. 내가 고른 짐은 누군가의 나를 향한 마음. 내가 고른 짐은 누군가의 나를 향한 마음. 다와가는 길에서도 서두르지 잊고 있던 곳이 결국 집이니 창문 위로 흘러가는 내 얼굴도 내가 떠난 이의 마음들이지 다 급하던 다 급하던 이름 등 돌리며 여기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것도 알면서 익숙했던 이곳 아래서 안도하며 슬쩍 손을 들던 내가 고른 짐은 누군가의 나를 향한 마음. 내가 고른 짐은